오늘은 코코넛 오일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한때 정말 건강식품처럼 많이들 드셨지요. 마트에 가면 유리병에 담겨 있고 슈퍼푸드라는 말도 붙어 있었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를 끌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세지방산, 영어로 MCT라고 불리는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식용유에 들어있는 지방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저장되기 쉬운 구조인데 코코넛 오일의 많은 중세지방산은 비교적 빠르게 에너지로 쓰인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인데도 살로 잘 안 간다. 바로 에너지로 써서 뱃살이 덜 찐다. 이런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거기에 더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중세지방산은 케톤이라는 형태로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이 붙으면서 특히 중장년층에서 많이 찾게 됐습니다. 방송이나 건강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한동안 아침에 한 스푼 같은 표현이 자주 나왔고요. 또 하나 이유는 식물성 기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동물성 지방은 나쁘고 식물성은 좋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코코넛에서 나온 기름이면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버터 대신 코코넛 오일을 쓰고 빵에 발라 먹고 커피에 타서 드시는 분들도 생겼지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겹치면서 코코넛 오일은 단순한 요리용 기름이 아니라 몸을 위한 특별한 기름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이야기에서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동안 그렇게 좋다고 하던 코코넛 오일을 두고 요즘은 조심하세요 라는 말도 함께 들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식물에서 나온 기름이지만 지방 구성의 상당 부분이 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터나 라드처럼 상온에서 굳는 성질이 있지요. 실제로 코코넛 오일을 보시면 겨울철에는 하얗게 굳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포화지방 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포화지방이 우리 몸속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관 벽에 쌓이기 쉬운 성분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지혈증이 있거나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세지방산이라서 괜찮다는 부분이 과장되어 전달된 면도 있다는 점입니다. 코코넛 오일에 중세지방산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순수한 MCT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건강보조식품에서 보는 MCT 오일은 따로 정제된 형태이고 일반 코코넛 오일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입니다. 아침마다 한 스푼씩 꾸준히 드시는 분들, 튀김이나 볶음에 자주 사용하는 분들, 이렇게 장기간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총 지방 섭취량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식물성이라도 기름은 결국 기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좋다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어야 할지 아니면 조금은 괜찮은지 다음에서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나오지요. 그럼 코코넛 오일 이제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전처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드시거나 모든 요리를 코코넛 오일로만 하시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 기름은 종류보다도 총량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전체 식사에서 이미 지방 섭취가 많은 편이라면 여기에 코코넛 오일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이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향이 좋아서 가끔 요리에 쓰는 정도까지 과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레나 볶음 요리에 소량 사용하는 정도 빵에 아주 얇게 바르는 정도라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요한 건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은 다릅니다.
MCT 오일은 특정 중세지 방산만을 분리 정제한 제품이고 코코넛 오일은 그보다 다양한 지방산이 섞여 있는 자연 상태의 기름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코코넛 오일은 특별히 챙겨 먹어야 할 건강 기름이라기보다는 여러 기름 중 하나로 적당히 활용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과신도 과도한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할까요? 이 부분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라면 포화지방 비율이 높은 기름을 일부러 챙겨 드실 이유는 없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한편으로는 코코넛 오일을 건강식이라고 매일 드신다면 방향이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병력이 있다면 혈관 건강에 더 민감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름 선택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와 함께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당뇨 자체도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방 섭취의 질과 양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더 먹으면 괜찮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식사에서 지방 섭취가 많은 분들입니다. 고기 섭취가 작고 튀김이나 전을 자주 드시는 식습관이라면 거기에 코코넛 오일까지 더해지면 총 포화지방 비율이 자연히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름을 줄이는 방향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코넛 오일이 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기름도 아닙니다. 특히 혈관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 분들께는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코코넛 오일이 좋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어떻게, 얼마나가 더 중요하지요. 먼저 향과 맛이 좋아서 요리에 소량 사용하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레나 동남아식 볶음 요리에 한 스푼 정도 넣는 것, 빵에 아주 얇게 발라 풍미를 즐기는 것 정도라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 일부러 매일 챙겨 먹는다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평소 식단이 비교적 담백하고 지방 섭취가 많지 않은 분들입니다. 튀김이나 가공육을 거의 드시지 않고 전체적인 식사 구성이 균형 잡혀 있다면 가끔 사용하는 코코넛 오일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 식단의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선택도 중요합니다. 향을 즐기고 싶다면 버진 제품을 소량 사용하는 것이 낫고 단순 조리용이라면 굳이 건강식처럼 과장된 문구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식물성이라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한때 과하게 기대를 받았던 기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때입니다. 특별한 만병통치 기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야 할 독도 아닙니다. 내 혈관 상태, 내 식습관, 내가 먹는 전체 지방의 양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 안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전체 균형에서 결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